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17일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와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의 정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인 동시에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와 행복을 선사하기 위하여 조성된 복합문화 공간이다. 지난 2015년 4월 30일에 개장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놀이와 전시, 체험 공간을 병행한 종합 역사문화공간 형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야외 전시 공간에는 원효 성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던 중 토감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전 문헌을 토대로 이를 다양하게 재구성해 놓았다. 여기에는 34세의 원효가 의상과 함께 처음 당나라로 구법에 나섰던 1차 구도길은 생략되었으나 그나마 10년 후인 661년의 당항성 구법길을 토감 속에 오돌한 송나라의 송골승전과 임감록, 종경록 등을 근거로 원효 성사가 해골물을 통하여 스스로 깨달았다는 일체 유심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점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으로 아무것도 몰랐을 때와 지난 사실을 알았을 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오로지 자신의 마음만 달라졌다는 이른바 두 가지 마음을 하나로 해석하는 관념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를 설명하는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원효 의상이 당나라의 구법길을 나서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삼국유사 의상전교와 중국 송나라에서 찬술한 송골승전, 임갈록 등에서는 이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먼저 삼국유사, 권사, 의호, 의상전교에는 의상은 나이 29세에 서울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으로 건너가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갔는데 변방의 술라군이 첩자로 여겨 잡아 가둔 지 수십일 만에 간신히 이를 면해 돌아왔다 하였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은 먼저 의상의 황복사 출가 시기에 대한 기록이다. 즉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록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는 의상이 625년에 태어나 644년에 출가하였다 하였으나 삼국유사 의상전교에는 의상이 29세에 출가한 후 5년이 지나 원효와 요동으로 구법길에 나섰다 하였다. 이를 근거로 역산하면 의상이 29세에 출가하였을 당시 8살이 많았던 원효는 당 37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승되는 원효의 1차 당나라 구법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33세보다 4년이 넘는 시기가 되고 이후 10년 후 2차 구법 시기 또한 47세라면 동연대가 문무왕 제위 시기인 664년이 되는 셈이 된다. 이에 반하여 중국 송나라의 찬령이 쓴 송골승전에는 열림약관의 당토의 교종이 정성함을 듣고 원효와 더불어 동지 서유했다 하였으며 이어 행이 본국해문 당주기에 이르러 거함을 계고하여 장차 창파를 넘으려 했다 하였고 중도를 재촉하며 그 고을을 만나 곧 길 곁 토감 사이에 의지해 의인신했다 하였다. 이는 앞의 삼국유사 의상전교에 수록된 내용과는 달리 서문에는 1차 구법 의도를 본문에서는 2차 구법 당시의 상황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원효 의상의 당나라 구법 시도는 고전에서도 일관성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의상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갔다는 부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의상의 입장에서는 당연 8세 위인 원효를 만나 친교를 맺고 그와 함께 고구려 보덕 화상에게 열반경을 배울 요량으로 651년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원효와 함께 중국으로 가던 길에 요동 변방에서 고구려 군사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잡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부문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원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동행, 즉 동상이몽의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원효, 의상의 입당 구도라는 명제는
하나의 시대적 대사건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서로 나이 차이는 두고 있지만 은밀히 따지면 진골 출신 의상과 육두품 출신 원효, 크게는 소승불교 출신 의상과 대승론자인 원효의 첫 만남이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희세의 소통 통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외향적인 면과 내향적인 면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제 각 불가에 입문한 의상의 제의가 32세의 늦깎이 원효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우는 희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앞에 원효, 의상의 신분의 격차는 출신 지역 자체에서 계림부와 암양군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를테면 신라의 멸망한 구압독국 출신과 신라 왕경의 귀족 출신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한계를 두고 다음은 귀족 출신의 장군가와 비귀족 출신 육두품 하급관리의 아들이라는 점, 그 밖에 19세의 황복사 출가 사문이라는 점과 30대 초반에 이르러 분왕사 사문이 되었던 원효, 의상의 신분적 격차는 한계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8살이나 아래인 의상의 동반 입당 구도 제의는 각기 동상이몽적 합의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원효는 의상의 동반 입당 구도 제안에 더는 실익을 논할 수 없었고 도리어 이로 인하여 의상과 함께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신라 불교의 대승화에 기꺼이 동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훗날 2차 구독일에서 토감의 해골물을 통해 입당하는 의상과 환국하는 원효의 행각에서 각기 내심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삼성현역 사문화공원 관광문화 해설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두 분이서 당나라 불교 유학을 가는 도중에 첫 번째는 가다가 육로로 가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고구려 군사들한테 첩자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붙들려 있다가 겨우 간신히 풀려 나와서 신라로 돌아왔다가 약 10년 후에 다시 이제 육지로 가면 또 붙잡힐까봐 백기를 통해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당항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아마 평택이나 화성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가다가 계속 이제 경주 혹은 경산에서부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도 굉장히 말랐을 테고 또 마침 비도 오고 밤도 깊었고 밤도 깊어가고 비도 오고 해서 어느 토감 속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다가 며칠간 계속 걸어오고 힘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랐겠죠. 원효대사가 잠결에 막 혹시 마실 물이 있을까 싶어서 주변을 드듬드듬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웬 바가지가 잡히길래 잡히고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서 원효대사가 그 물을 굉장히 시원스럽게 마셨다고 합니다. 막 꿀물보다 더 맛있게 마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슬 밝고 오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제 저녁에 마셨던 물이 사람 해골물이 썩었던 그 해골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곳 통암 형상은 서기 661년에 원효 대사가 당항성 부근의 한 토감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고 황곡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서 여러 문헌을 토대로 해서 이 형상물을 재현한 것이죠. 보편적으로 원효의 토감에 대한 오도는요, 송보성종과 인감록, 종경록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과 견해는 역사적으로 원효, 의상 간의 희대적 라이벌임을 입증하는 한 자료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코너는 삼성현역 사문화공원 특별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는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위치하는 하양유경제에 소장된 유물이다. 경산 하양유경제는 조선 순조 23년 1823년에 하양현감 이태승이 하양지역 유림 허장, 김희덕, 최석이 등과 함께 하양현 선비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민의 부조 및 원납금으로 건립한 양사제로 선비를 양성하는 지방교육기관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일에 열린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 분과에서 기념물로 지정, 의결된 유경제는 경상북도의 조선 후기 양사재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민관이 함께 창건하고 현재까지 그 구조와 규모가 큰 변화 없이 남아있어 고건축적 가치를 넘어 역사학, 교육사, 사회사 연구에도 중요 자료로 평가되어 경상북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유경제기, 유경제 상량문, 유경제 중수기, 모성제기 등 현존하는 관련 자료를 통해 창건과 변화, 그리고 운영 실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자, 이 유경제 하면은 하양 유경제, 그래서 하양에서 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경제 인재를 교육하며 길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향교로서 그 당시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진짜 향교에서 이제 과거 시험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경제도 그 향교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의 학문 그 진작을 위해 전국에 이제 건립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823년에 지역에 이제 유림들과 당시 하양 현감이었던 이태성 분이 이제 경산 하양 유경제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제 유림과 지역민들이 같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논밭을 기부해 이제 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경제가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된 예는 극히 드물면서 창건과 그 후의 변화가 유형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년 가까이 전통을 지켜온 유일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양 유경제는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2020년 7월 13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서편에 자리 잡은 삼성현 국공장이다. 이 국공장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개장과 더불어 문을 열었다.